문학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문학. 저희가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문학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선생님 저희 애가요 너무 이과 감성이라서 그런지 문학을 못해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좀 통계적으로 반박을 해드리자면 2016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2006년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약 17년 8년 동안 영역별로 남녀 성비의 차이, 문과 이과의 차이 이런 식으로 통계를 내봤어요. 누가 더 잘하나. 이과가 이 통계를 측정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과가 한 번도 문과에게 국어를 진 적이 없어요. 두 번째, 문학 정답률도 이과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이과라서 국어를 못할 리가 없고요. 그냥 못하는 거예요. 문학을 못한다? 네, 그냥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못하냐에 대한 이야기에서 어머님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우리 애가 너무 이과라서 감수성이 메말랐나 봐요 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감수성이 메말라서 문학을 못 풀 정도면 사실은 국어 학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병리적인 문제예요.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왜 못하냐? 그걸 한번 해볼게요. 곽재고의 은행나무예요. 곽재고의 은행나무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노란 우산길 아래, 제가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소리는 제가 낼게요. 너의 노란 우산길 아래 서 있으면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난대요. 됐죠? 제가 사실 학생을 시켜볼까 하다가 이게 너무너무 좀 그렇잖아요? 이 아이가 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너희들도 마음으로 대답해보렴. 자, 너의 노란 우산길 아래 서 있거든요. 너가 누구예요? 은행나무요가 나와야죠.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시켜봐요. 너가 누구니? 하면 갑자기 자기 이름을 얘기해요. 저는 박상혁인데요. 왜 안 되는지 아시겠어요? 그죠? 그죠? 우리 아이들이 웃질 않았어요 방금. 무서운 이야기예요. 아니요. 생각할 수 있어요. 보세요. 너는 은행나무예요. 이걸 못하는 건 뭐죠? 글을 많이 안 읽었던 거예요. 모든 글의 앞문장과 뒷문장은 반드시 연결되거든요. 연결점을 잡으려는 노력들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글 읽기를 못하는 거지 문학적 감수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한번 또 외울게요. 그럼 너의 노란 우산깃은 뭔가요? 은행나무 잎이요. 잘했어요. 이걸 뭐라고 하죠? 대상화, 심상화. 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행나무 아래에서 은행나무 잎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미지와 심상화예요. 이걸 못하는 친구가 반이에요. 여기까지 못 오는 친구가 반이에요. 됐죠? 근데 이거는 하라고 하면 금방 해요. 3편, 4편 보여주면 바로 돼요. 거의 다 된다고요. 그 다음 자, 더 갈게요. 아름다움이 세상을 덮으리라던 늙은 러시아 문호의 눈망울이 생각나요. 그러면 긍정적인 게 생각나요? 부정적인 게 생각나요? 마음속으로 대답해보세요. 긍정적인 게 생각나요? 부정적인 게 생각나요? 그렇죠. 여기에서 학생들 중 약 30%는 부정적인 게 떠오른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선생님 러시아 사람이 늙었어요. 우크라이나 어떡해요? 이해하시겠어요? 누구의 생각을 읽으려 하지 않아요? 글을 쓴 사람의 생각과 의도를 읽는 게 문학인데 자기 생각을 먼저 꺼내와요. 이해될까요? 이거는 훈련하면 금방 나아져요. 이걸 못하는 애들이 없어요. 결국 가르치면 금방 된다고요. 교정은 쉬워요. 그래서 이 글은 뭐냐? 글쓴이가 은행나무 아래서 은행나무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움이 이 세상을 덮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이걸 못하는 친구가 별로 없다고요. 결국은 배우면 금방 해요. 어느 국어학원이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답을 맞춰보세요. O예요? X예요? 자, 정답은 X입니다. 왜일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보죠. 보세요. 문학을 못하는 이유가 감수성 문제가 아니라 답을 못 맞춰서거든요. 답을 왜 못 맞추냐 생각을 해볼까요? 저희가 문학을 배우면요. 맨 첫 번째 단원에 이걸 배워요. 형상화라는 언어를 배우거든요. 되게 쉬운데 생각을 해보시죠. 추상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우리 또 학생들이 자신 있게 할 수 있을까요? 도와주면 안 되니? 추상적의 반대말이 뭐니? 그래. 날 열심히 바라봐 주다가 갑자기 눈을 피한 네가 대답해 줄래? 반대말 알지 않아? 그래, 그럼 네 앞에 있는 친구가 해봐. 아디다스 모자 안 돼? 알았어. 자, 그럼 어머님이 좀 대신해 주세요. 추상적의 반대말. 네. 사실적, 구체적 좋습니다. 구체적이죠?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실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적도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추상이 무슨 뜻이죠? 추가 뭐예요? 추수라는 말 아시죠? 수확물을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뽑아낼 추자를 쓰거든요. 뽑아내면 제거되겠죠. 모양상자예요. 모양을 제거했다. 모양이 없어요. 그럼 구체는 무슨 뜻인데요? 갖출구에 몸체를 써요. 몸이 갖춰졌어요. 모양이 있잖아요. 별거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모양이 있고 몸이 갖춰진 것을 우리가 감각하기 편하겠죠. 우리가 시각적으로 감각한 것을 사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같은 차원의 말이죠. 되나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관념적의 념자가 무슨 념자예요? 생각념자예요. 그럼 생각이란 건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그죠? 그러면 추상적과 관념적은 뭐예요? 같은 개념이에요. 이해될까요? 형태가 다를 뿐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수학에서 개념이 중요하다면서요. 원리가 같고 형태가 다른 친구들을 보고 다른 형태를 보고 이건 이 원리야 라고 생각하는 걸 개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얘랑 같은 개념이에요. 좀 더 가볼까요? 여기까지가 중등 거예요. 이게 중2 때 배워요. 고등학교 때도 처음에 배우지만 중2 때 배워요. 그럼 여기서 좀 더 가볼게요. 우리가요, 이런 친구들을 뭐 할까요? 관찰하겠죠. 그러면 이게 고등은 여기에요. 제가 지금 이 물병을 뭐 하고 있어요? 관찰하고 있어요. 그죠? 내 자아의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내 자아 밖에 있죠. 내 자아 밖에 있으니까 이걸 뭘 관찰한다고 하느냐? 문학에선 외부 현실을 관찰한다고 해요. 그러면 관찰의 반대말이 뭘까요? 성찰이에요. 성찰. 성찰은 어디를 보는 건데요? 나의 내면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아 안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같은 개념이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럼 다시 올까요? 문제풀이로. 대상이 뭐예요? 여기 이 시의 대상이 뭐였어요? 은행나무 잎이요. 아래 서서 뭐 했겠어요? 봤죠? 그러면 관념적 대상이에요? 감각적 대상이에요? 감각적 대상이죠. 됐어요? 별거 아니죠? 이게 대립 개념이에요. 뭐가 약해서 틀려요? 감수성이 없어서가 아니라 개념어가 약하다. 어휘력이 약해서. 마치 이 문제를 풀 때 이 난리지. 되게 관념적이면서도 아닌 듯한 느낌이 싹 드니까 이제 X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X를 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니까 O를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여기에서 2번하고 4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그걸 못 한다는 거예요. 반의어가 안 떠오른다는 얘기니까. 기준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렇겠죠? 그럼 좀 더 갈까요? 선생님, 이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럼요. 여기 보실까요? 이 지문은요, 삼성고등학교를 가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이거를 한 번도 안 낸 애가 없습니다. 4기부터 지금까지.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서 그런 건데, 이게 황진이의 시입니다. 황진이의 시인데. 동짓달 기나긴 밤을. 우리 동짓달이 뭔지, 동짓날이 뭐 하는 날이죠? 어떤 날이죠? 하루에 밤이 제일 긴 날이죠? 밤이 이렇게 있는데 밤의 중간에 허리를 잘라서 이불 아래 넣어놨다가 사랑하는 님이 오신 날 밤에 펼치겠대요.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는 님과 긴 밤을 보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얘들아, 이건 추상의 구체화야. 왜요? 추상이야. 봐봐, 이게 봐봐. 야, 밤이랑 형태 있어 없어? 없지. 내 밤이 마치 이렇게 허리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 그지? 구체적이다. 그지? 그래서 추상의 구체화야. 그럼 아이들의 필기는 여기에 추상의 구체화라고 필기가 돼 있겠죠.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할까요? 중학교 때 관성으로 추상의 구체화, 추상의 구체화. 황진이 추상의 구체화! 뭐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왜 추상적이야? 왜 구체적이야? 그거를 적어. 몇 점이에요? 10점.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두근두근 떨리겠죠. 이 밑에 보면 형상 보세요. 이 친구 틀렸잖아요. 보세요. 이 친구의 떨림 보이세요? 막 지웠다가 썼다가 막 이 단어 써봤다가 뭐라면 왜 틀렸냐? 실존한다, 실존하지 않는다를 기준으로 잡았어요. 그럼 왜 틀려요? 밤은 실제 존재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니까 얘도 밤도 실존하고 얘도 실존하잖아요. 그럼 뭘로 기준을 잡아야 돼요? 감각할 수 있다, 없다. 형태가 있다, 없다. 됐죠? 왜를 묻죠. 근데 거기에 답을 못 하죠.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아이들은 단어를 그냥 외워서 그래요. 이 단어는 왜 그렇게 돼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없어서 틀려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단어를 대하는 태도가 국어의 전체예요. 결국은 그게 답니다. 아시겠죠?